2017년 수능 1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A에서 C까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정확한 정의는 기체 상태에 어쩌고저쩌고에서 1몰을 떼내네, 마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할게. 자, 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할 때? 전자를 꺼낼 때. 자, 전자라는 아이가 여기 박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를 갖다 밖으로 꺼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전자를 꺼내기 위해서는 얘가 에너지를 먹어야 계단을 올라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자를 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이온화 에너지, 2이온화 에너지 나와 있지. 그래서 그냥 이온화 에너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에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진다? 커진다라는 사실. 왜 그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슨 전하량이 커집니까? 핵전하량이 커지죠. 핵전하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플러스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가 커지니까 마이너스가 나가는 게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핵전하량이 클수록 안쪽에 있는 플러스의 세기가, 남자가 잘생긴 남자일수록 여자가 집을 나가기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주기가 안쪽이니까 껍질이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애를 꺼내는 거, 여기 있는 애를 꺼내는 거, 여기 있는 애를 꺼내는 거, 어느 쪽에 있는 애 꺼내기가 쉬워지겠니? 바깥쪽일수록 꺼내기가 쉽겠지. 왜? 가깝잖아. 그죠? 근데 안쪽에 있는 애는 이만큼 꺼내야 되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애는 이만큼만 꺼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애가 꺼내기가 쉽다. 그리고 안쪽일수록 꺼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껍질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 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배울 거야. 2에서 13종 넘어갈 때, 그 다음에 15에서 몇 종 넘어갈 때, 16종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한번 뒤틀어진다 라고 배우죠. 자, 원래대로 따지면 2에서 13족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가면은 원래는 증가해야 되는데 2에서 13족 갈 때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예외라고 얘기를 했지. 15에서 16족도 오른쪽으로 가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도 이온화 에너지가 뭐한다? 감소하게 된다. 자, 뭐 지금 이제 정규 이론 정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 자, 이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그 다음에 전자쌍 반발의 원리, 뭐 이런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2, 13, 15, 16 족이라는 거에 갇혀 있으면 재수 없으면 틀려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족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수라고 그랬지, 그치? 원자과 전자수가 2개에서 몇 개 넘어갈 때, 3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5개에서 몇 개 넘어갈 때, 6개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치냐면 뒤집힌다라고 가르쳐요. 단 핵전하량 차이가 1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뭐 해야 됩니까? 커져야 되는데 분명히 2에서 13종 넘어갈 때 2에서 13족, 예를 들면 마그네슘에서 알미늄을 넘어갈 때 마그네슘 12번이고요. 알미늄 13번이니까 분명히 12번에서 13번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값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핵전하량 하나 증가하는 것보다, 핵전하량 하나로 인해서 떼내기 힘들어지는 것보다 S오비탈에서 P오비탈로 넘어갈 때 더 많은 힘이 든다는 얘기야. 근데 S오비탈은 2개까지, P오비탈이 몇 개까지? 3개까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 차이보다 S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크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질소에서 산소 넘어갈 때 7번이고 8번인데요. 핵전하량이 1 증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증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겠지만 5개에서 6개라는 얘기는
전자쌍이 하나 들어있느냐, 하나, 그리고 전자쌍이 하나 있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림을 지금 그리진 않을게. 어쨌든 5개에서 6개 넘어갈 때는 뒤집혀요. 그 뒤집히는 거로 인한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핵전하량보다 요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2개에서 3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5개에서 6개 넘어갈 때 이온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잠깐 해보자.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는 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전자가 이렇게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자쌍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전자들은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 있지. 그래서 얘를 꺼낼 때 얘네 두 마리가 반발력으로 밀어주고요. 얘가 나가고 나면 또 얘를 꺼낼 때는 하나밖에 밀어주는 애가 없으니까 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꺼낼 때는 더 이상 밀어주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꺼내기가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야. 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하는데 더 크게 증가하는 순간이 나오죠. 뭐? 껍질이 바뀔 때. 껍질이 바뀌면 얘는, 자, 무한대 껍데기를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무한 껍데기라고 해볼게. 무한 껍데기까지 꺼내는 건데 얘네들은 이 높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같죠? 다만 나가는 높이는 같으나 뭐가 문제였어요? 반발력이 문제였어요. 얘네 둘이 밀어주니까 얘가 쉽게 나갔던 거야. 그리고 얘는 얘 하나가 밀어주니까 조금 더 쉽게 나간 거고, 얘는 밀어주는 애가 없으니까 어렵게 나갔던 거지. 근데 안쪽에 있는 애는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껍질이 바뀔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가 바뀔 때? 어쨌든 증가하지만 껍질이 바뀔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훅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다 훅 증가하는 모양.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포인트가 돼요. 대충 이해되시죠? 좀 빨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가 있는데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먼저 딱 눈에 띄는 애가 보여야 돼. 1 이온화 에너지와 2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가 훅 크네. 그죠? C 같은 경우에는 1하고 1 이온화 에너지보다 2 이온화 에너지가 확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당연히 1번 하나 떼낼 때까지는 편하게 떼냈는데 두 번째 거는 갑자기 확 힘들어졌단 말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몇 쪽 아이가 되는 거야? 1쪽 아이가 되는 거야. 1쪽 아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트륨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산소하고 플루오린인데요. 산소하고 플루오린을 찾아야 돼. 요 둘은 산소 아니면 누구겠니? 플루오린이겠지. 자, 산소는, 기본 산소는 몇 번입니까? 8번이죠. 그러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 2, 6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자, 플루오린은 몇 번입니까? 9번이지, 그치? 전자 배치를 어떻게 가져요? 2, 7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럼 마지막 껍데기에 6개, 7개. 그럼 예외에서 2개, 3개 들어가는 건데 6개, 7개니까 예외 조항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죠. 따라서 핵전하량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플루오린이 더 커져요. 그래서 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큰 값을 갖습니까? 플루오린이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근데 2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은, 자, 산소가 8번인데요. 전자 하나를 버리고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니까 원래는 8개의 전자지만 2, 5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지. 그죠?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그 다음에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9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2 이온화 에너지를 보는 거니까 2, 6 전자 배치를 갖게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씩 잃어버리고 지금 두 번째 전자를 떼내는 단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자, 핵전하량 차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핵전하량 차이가 1일 때 5개에서 6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뒤집힌다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요 문제. 자, 핵전하량 차이가 1일 때, 핵전하량 차이가 1일 때 원자가 전자수가 2개에서 3개 넘어가는 경우와 5개에서 6개 넘어가는 경우는 핵전하량 차이를 이길 수가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큽니까? 플루오린이 더 커요. 플루오린이 1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자, 산소와 플루오린이 있으면 1 이온화 에너지는 플루오린이 더 큰 값을 가져요. 산소가 더 작은 값을 갖고요. 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큰 값을 갖습니까? 산소가 더 큰 값을 갖고요. 플루오린이 더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럼 1이온화 에너지분의 2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산소가 더 커야 되겠지. 1분의 2가. 1이온화 에너지분의 2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산소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게 누가 되는 거야? B가 산소가 되는 거고 A가 누가 되면 되는 거야? 플루오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지를 다 찾았죠? 누군지 다 찾았지?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C는 나트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찾았으니까 맞죠? 유효액전하를 비교하래요. A하고 B하고. A가 더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를 얘기할 때 유효액전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액전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느끼는 누구로부터? 핵으로부터 느끼는 힘이야. 그래서 유효액전하는 핵전하량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A는 9번이고요. 산소는 몇 번이야? 8번이니까 핵이 9짜리 산소가 있으니까 유효액전하는 누가 더 크겠습니까? 플루오린의 유효액전하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A이온이 가장 크다라고 나왔는데 네온의 전자 배치라는 건 몇 개? 10개. 그죠? 따라서 플루오린 이온과 F-이온, 그 다음에 산소 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자, 플루오린은 몇 번입니까? 9번. 그 다음에 산소 몇 번입니까? 8번. 나트륨은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그럼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다 28 전자 배치를 갖게 될 거야. 28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플루오린도 28 전자 배치, 산소도 산화이온도 28 전자 배치, 나트륨 이온도 28 전자 배치를 갖게 될 텐데 그럼 첫 번째 껍질수를 비교했더니 모두 다 껍질수 몇 개 되니? 2개가 되죠. 두 번째 비교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핵전하량을 비교해야 된다. 핵전하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지니까 작아지게 돼요. 따라서 핵전하량이 크다는 얘기는 11번. 얘는 나트륨은 핵전하량이 크니까 가운데 플러스가 센 거야.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어때지는 거니? 강해지는 거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큰 새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핵전하량이 어떤 아이를 찾으면 되겠어요? 작은 아이를 찾으면 되겠지. 따라서 누가 핵전하량이 제일 작아요? 산소의 핵전하량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가운데 플러스의 힘이 가장 작으니까 반지름이 제일 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